네, 안녕하세요. 시화군에서 군사통번역 강의하는 강철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2차 대전 때 사용되던 이제 군함에서 나오는 오일 리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음원 들으시면서 같이 정리해 보실 텐데요. 어, 화면 있는 곳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이 왼쪽에 이제 바다에 침몰되어 있는 한 군함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일이 리크하고 있는 기름이 유출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정리 이제 하시면서 저희 그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그 음원이라든가 지문 등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실까요? 방금 이제 보셨던 제목 정리하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되던 그 군함에서 이제 유출되는 그 석유를 이제 대양해서 정리를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도의 이제 내용이 달려 있는데요. 지금 일단 월십 있죠? 그러면 그 전쟁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이제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전함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군용기도 그렇고 군함도 그렇고 warplane warship 이렇게 기본으로 쓰시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military plane, military ship 이렇게 안 하시고요. 그냥 warship 이게 이제 군함이 됩니다. 어, 군인들이 쓰는 전체 그 뭐 항공모함이라든가 뭐 기타 전투함 그리고 뭐 구축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통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arship. 그리고 이제 이 리크는 국어적으로 네, 유출이라고도 하고 누출이라고도 하고 많이 써서 저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이니까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쓰는 편인데요. 원래는 이제 이 정보 같은 것들이 새어나가는 게 이제 유출이라고 하고 이런 기름 같은 그 물질은 누출이라고 하는 게 정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일이 아니라 그 정보 쪽에서 이제 유출이라고 아까 하는 거를 다른 말로 누설이라는 말을 또 같이 엮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밑에 잠깐 같이 정리를 해보시죠. 그래서 방금 전에 누설, 유출 그 얘기 드렸는데요. 누출과 함께. 자, 밑에 이 장면은 혹시 그 좀 알아보시겠나요? 군함도입니다. 군함도. 우리나라에도 영화화 됐던 그 소재로 삼았던 그 일본이 우리 한국인들을 그 강제로 데려다가 이제 작업을 시켰던 군함도인데요. 군함의 모습을 마치 따랐다고 해가지고 비슷하다고 해서 지금 이게 배틀쉽 아일랜드라고 되어 있죠. 그 영문으로 배틀쉽 아일랜드라고 정했어요. 유네스코에 등재되기도 했는데 지금 이거가 원래는 배틀쉽은 그 군함이 아니죠. 군함은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월십입니다. 월십. 이거는 그 군함의 구체적인 한 종류예요. 전함이라고 하는데요. 전함. 그래서 군함도는 고유명사로 이렇게 붙기도 했지만 원래 군함은 월십입니다. 월십.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목을 정리를 해보셨는데 음, 하나 더 보시고 이제 본문 들어보겠습니다. 이 오션이 있죠? 그 해양할 때 많이 이제 쓰게 되는 단어인데요. 이게 오션 베드가 있고 씨 베드가 있죠. 그럴 때 그 바닥을 뜻하는 씨 베드가 해저가 되겠고요. 이거는 오션 베드 이렇게 나오면 큰 바다를 뜻하는 대양저라고 해서 오션 베드, 씨 베드 이것도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큰 바다, 작은 바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차이를 아시죠? 태평양 할 때 오션 붙고 동해 할 때 이제 C가 붙는 이스트 C 이렇게 해서요. 첫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The greatest problem that nobody has heard about. That 네, 이제까지 아무도 들어보지 못했던 가장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is the way our next guest describes the cause he's been working on for the last decade. 네, 그건 바로 저희 다음 초대 손님께서 지난 10년간 추진해 오신 어, 명분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그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cause는 어떤 일이 생기게 하는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이분이 10년 동안
이 원인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 기름 유출이라고 하는 기름 누출이라고 하는 문제를 그것도 이상하고 일단 첫 단축에도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기서는 common cause 뭐 공통 명분 뭐 grand cause 하면 대의 명분이라고 우리가 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류의 이제 명분이 되겠습니다. 자, He's director of a conservation nonprofit called Major Projects Foundation. 네. 이분은 그 Major Projects Foundation, 즉 그 중대 사업 그 재단이라고 그 칭할 수 있는 번역할 수 있는 한 그 보존 비영리 단체의 그 국장으로 계십니다. 자, 이 디렉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요. 해석이 정말 많죠. 일반 명사로 들어가게 되면 뭐 책임자, 담당자, 핸들러에 대비해서 그 중책을 맡고 있는 책임자를 나타낼 때 쓰기도 하고, 뭐 CI 같은 그 미국의 중앙정보청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수장인 청장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인데 일단 우리나라 국방부 쪽의 일반 해석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국방부에 이제 그 이 장관, 차관, 차관보, 어시스턴트 미니스터 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는 이거를 그 실장으로 쓰고 있죠. 데피티 미니스터를 실장, 그다음에 국장. 그래 여기는 이제 이 국방부에는 디렉터가 과장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계장 내지는 팀장이라고 현대적으로 불리는 그래서 디렉터가 이런 게 국방부 쪽에 있겠고요. 지금 이거는 사실 그 조직도에 들어가서 그 확인을 안 하면 좀 여러 가지로 그 조직에서 어느 위상을 두고 어떻게 이 정리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특히 민간 쪽에서는 좀 해석이 진짜 어렵습니다.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수장이 또 많이 쓰이죠. 그 대개 연구소는 디렉터를 또 어, 연구소장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선 연구소도 아니고 어떤 재단이죠. 그 비영단체. 그래서 정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그 이 책임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가 이제 해석이 되겠는데 이 조직도를 이제 들어가서 이 팀을 보면 지금 이 군함 어떤 유출 그 거에 대처하는 조직이라서 그런지 조직의 수장을 갖다가 이렇게 쉽 매니저로 쓴 것 같아요. 좀 특이하죠. 그 밑에 이제 몇 분, 뭐 자문역도 보이고요. 어드바이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디렉터가 몇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각 파트별로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아마 국장 정도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디렉터를 잘 정리하시면서 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보존과 보전이 있죠. 밑에 잠깐 보시죠. 전에 저희 했던 수업에서 일부 발췌한 건데요. 역사적 상징성 때문에 이제 그 보존을 하자. 지금 DP가 있었죠. 감시초소가 남북한 간에 있었던 거를 전에 문 전 대통령 당시에 이제 세월 좋을 때 그 일부만 역사적 상징성을 위해서 남겨놓고 다 거의 대부분 없애자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됐었죠.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반전돼 가지고 다시 또 만들고 뭐 북한이 어 한국과 완전히 이제 물리적으로 단절을 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과거에 이랬던 그때 이 보존이라고 하면은 환경학적으로 이 기본적으로 쓰지 않고 남겨두는 기본 그런 컨셉이죠. 그래서 나무 자원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보존, 그러면 베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존이라는 말이 있죠. preserva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 환경학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산림 자원을 보존하자 그러면 단순히 베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잘 가꾸어서 더 풍성한 상태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의미로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반도 우리 애국가에도 들어가죠. 그 길이길이 보전하세 이럴 때 단순 컨서브가 아니라 preserve를 이제 그럴 때도 쓰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똑같은 그 기사였거든요. 똑같은 시기 2018년 이때인데 어떤 그 기사에서는 똑같은 GP를 놓고 보전이라고 하고 보존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영 이게 conserve, 이게 preserve. 그냥 conserve보다는 아무래도 preserve가 제가 볼 때는
이래보나 저래보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혼용되는 그 추세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확실히 그 구분하셔야 됩니다. 특히 환경 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다음 들어보실까요? The organization identifies wrecks in the Pacific Ocean that have been there since World War II. 네, 이 조직은 그 태평양에 2차 대전부터 그 있었던 난파선들을 이제 발굴을 하는데요. 식별을 하고 발굴을 하고 그런데 And are now posing big threats to the environment. Paul Adams joins us now from Newcastle, Australia. Well, 네, 지금 이러한 그 난파선들이 환경에 그 지대한 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기자가 호주의 그 뉴캐슬에서 어, 보도를 해 주시겠는데요.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welcome. Thanks for having me. Thanks for being with us. Well, before 네, 그 전문가와 이제 연결을 해서 들어보는. we talk about these wrecks, I just want to touch on how you started this organization. I understand it was inspired by a personal experience you had.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일단 그 난파선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이 조직을 그 창설을 하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군요. 제가 이야기로 선생님께서 가지신 다분히 그 개인적인 경험에서 영감을 얻으셨다고 하죠. It's a family holiday. Myself and three kids, we went on a family holiday to dive on shipwrecks up in Micronesia. 네, 어느 날 가족과 보낸 휴일이 있었는데 저와 저희 아이들 셋을 데리고 가족 그 휴일을 맞이해서 이제 미크로네시아에 있는 난파선으로 그 잠수를 하러 갔었습니다. 자, 이제 일하지 않고 쉬는 휴일이죠, 기본적으로. 가족만의 이제 휴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휴가로 하시면 안 되죠. 아시죠? 휴가는 정식으로, 직장의 그 메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리브라는 말을 쓰고요. 그 직장에서 이제 얻어서 가는 휴일, 그 휴가. 그 다음에, 그냥 뭐 직장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바캉스 가는 식으로 그럴 때는 베이케이션을 쓰고, 어쨌거나 이 할러데이하고 보내셔야 됩니다. 자, 위에 그 할러데이가 이 정도 식별해 두시죠. 내셔널 할러데이는 이제 국경일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전통적인 그 휴일이라고 해서 우리 추석이라든가 그 명절 그쪽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holidays라고 그 표현을 많이 써요. 그렇게 되면 되게 이 추수감사절 뭐 하면 느껴봐 그리고 또 뭐 있죠? 할로윈 뭐 그리고 이제 신년까지 이어지는 크리스마스 끼고 성탄절 끼고 그때쯤을 얘기를 해서 연말 연시의 의미로 많이 씁니다. holidays. 그거를 식별 잘 해주시고요. Local divers took us out of the 10 shipwrecks that we dive. 4 of them were leaking oil. 네, 그 고장의 잠수부들이 저희를 그쪽으로 데려가 주셨는데, 10척의 그 난파선에 우리가 이 잠수를 해서 접근했던 그 10척 중에 4척에서 유류가 누출되고 있었습니다. So Hmm. I actually didn't recognize what it was.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저는 그게 뭔지 인식을 못했습니다. 당시. 자, 이 로컬은 또 몇 가지가 해석이 있죠. 뭐, 그 로컬 가버먼트 그러면 이게 우리 예를 들어 한국인의 입장에서 저 외국을 가리키면서 로컬 가버먼트 그러면 그쪽에 있는 바로 그곳에 현지 정부 이렇게도 하고 또 미국 사람들이 이제 로컬도 많이 쓰죠. 그럴 때 미국 내에 행정구역 단위 들어가면 Federal, State, Local Government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식으로 하면 지방정부 내지는 지자체 이런 것도 되고요. 또 이 경찰이 Local Area 이런 식으로 되면 Jurisdiction의 의미로 관할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 특정 지역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어떤 특정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그 고장이라는 말을 이제 써봤습니다. 그래서 잘 다듬어 주셔야 되고요. 자, 이 밑에 여기는 그 K2 전차라고 하는 한국형 그 전차가 있죠. 그 localized 이럴 때는 어, 국산화라는 의미로도 쓰죠. 그래서 이 로컬이라는 말이 또 정말 여러 의미로 파생이 됩니다. These black bubbles. Yeah, black bubbles just coming out of the coral. 네, 이렇게 그 검은색의 이제 기포를 볼 수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기포들이 이제 산호에서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어, 그렇군요. Oh. And when we got to the surface on the first one, I asked our dive guide what it was, and he told me oil. Well,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 난파선의 이제 표면에 다가갔을 때 저희 안내원에게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유류, 석유라고 하더군요. 이 surface가 이제 first one 할 때 이제 여기선 ship에게 그 surface 그냥 단순히 이제 표면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surface to air 이렇게 해서 surface to air라는 게 그 지대공 미사일 있죠? 샘으로 줄여서 쓰는 그럴 때 지상이라는 의미가 있고 뒤쪽에 보면은 surface ship 이러면 배니까 이게 지상이 될 수가 없겠죠. 그 상식적으로. 그럴 때는 수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수상함 반대로 이 물속에서 운용되는 수중함은 subsurface ship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뒤에 이제 surface warfare는 그 미군이 쓰는 용례는 지상이 아니라 수상전이 기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문구는 좀 미리 사전 인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니까요. to me, it was beyond comprehension that shipwrecks still held oil. 네, 제게 있어 이들 난파선이 여전히 그 유류를 품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셨습니다. 오늘은 2차 세계대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사용되던 군함에서 나오는 석유, 그 누출되는 그 석유에 대해서 한번 환경 관련해서 살펴보셨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